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에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마음의 준비를 좀 미리 해온 악재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지수가 힘이 좀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비해서는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빨간불인 것 같은데 내 종목,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속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답답한 마음 해소하실 시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더블클럽 김대준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와 시황 그리고 주요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내일장 맞춤 전략까지 철저하게 교육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 후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장 편안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과 지금 장 마감 후가 아니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노란톡방 200%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별 코드는 숫자 1234, 123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기 때문에 21년 증권사 경력의 탄탄한 내공을 갖고 계신 저희 김대준 전문가님의 시황 교육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들으시려면 지금 방송 중에 얼른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을 분석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그리고 종목의 타점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더블클럽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선수의 숙명은 부상이라고 합니다.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목사님과 스님은 새벽 기도와 새벽 예불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의 숙명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국장이 화랑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지수가 밀리는 흐름으로서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오늘 장 흐름을 분석해드리고요. 내일장 예측해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의 중심 등락. 이거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의 시장 주도 종목,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움직임에 있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앞서 모두에 저희 아나운서가 증권회사 21년의 경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오래 했지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야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골프를 잘 치지는 않죠. 코칭, 가이드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약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최근에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해
7, 8, 9월장에서의 흔들림 과정 이후에 지수 상승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죠. 길면 길수록 상승의 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흔들림의 과정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필요한 장에서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서부터 무려 5개월 가까이 조정 흐름에서의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항상 흔들어서 물량 털기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바닥에서는 반대로의 바닥권에서 계속 해당 구간을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1년에서의 3,000포인트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은 이러한 형태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장 지수 3,00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을 유지해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9월부터 4개월 가까이 지수가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1년의 오르내림에서의 과정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도약하기 위한, 흐름이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신고가 종목이 나왔다라는 점이죠. 대형주대에서, 우량주대에서 신고가 종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어떠한 특정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테마와 시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LG 이노텍의 종목이 대형주 내에서 최초로 신고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흐름 한번 유추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앞으로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LG화학이 신고가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때였죠. 7월이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7, 8, 9월장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테마를 이룬 형태로서의 모습으로 동반해서 종목들의 상승이 진행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난 7월에서의 LG화학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의 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고점, 흐름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로서 리딩 컴퍼니, 선도주로서의 시장에 출연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가까이 와서 올해 신고가 종목이 나타났던 종목이 어떤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는 장에서 신고 가격을 돌파했죠. 시장의 리딩 컴퍼니였습니다. 선도주였습니다. 끌고 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엔터, 게임주, 카카오와 맥락을 같이 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 시기에 동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LG노텍의 신고가격, LG노텍의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요? 전기전자, 반도체,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잠깐 넘어와서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카카오의 신고가격을 돌파하는 시점 6월, 이 시점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카카오가 리딩 컴퍼니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면서 끌고 갔던 겁니다. 관련한 업종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엔터주가 갔고요. 게임주가 왔습니다. 카카오와 맥락을 비슷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내용이었죠. 앞서
지난 해 시장을 선도했던 LG화학이 움직였을 시점에서의 흐름들. LG화학 2차 전지죠. 이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출발했습니다. 바이오 출발했습니다. 성장주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제약을 성장주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LG화학은 성장주의 대장주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면서 최근 내에서의 신고 가격을 나타낸 LG이노텍의 주가 움직임과 동반해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추적해서 이들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점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반도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반도체, 전기전자, 전장, 자동차 장비에서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앞서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이 오늘 장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 레벨업 되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도주와 매물 소화 과정을 오늘 거치는 내용에서의 오늘 장 키포인트라고 중요한 점이라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흐름을 잡아드렸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과 이들 종목의 타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특징 테마와 핫 이슈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란 톡방 참여 방법, 상황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우리 앵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3,000포인트 중심으로 등락이 오갔던 이 코스피 시장의 매물 소화 과정과 또 시장의 주도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그 주도주의 키포인트 전략까지도 강의해 주셨네요. 이렇게 시장의 이슈를 캐치하고 흐름을 읽어내는 과정이 탄탄한 투자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해도 장 초반에는 정말 강하게 상승문을 열었는데 오후 12시가 지나면서 힘없이 내려가는 우리 시장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한 모습,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전문가님의 시황 교육을 실시간으로 받으셨다면 더욱더 시장의 흐름 읽어내시면서 확신 가득한 투자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또 더블클럽 전문가님의 더블 종목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신다면 주도주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내일장,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로 123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은요,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 놓치시면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전문가님 바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우리가 대형 종목과 소형 종목을 투자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대형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이런 형태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해당 당일에 강한 상승으로 하루 이틀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뜹니다. 갭 상승은 아니겠지만 내가 살 기회를 주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오전장에.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약간 더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시장이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확인하고 매매하려고 하면 대형주가 4% 올라갔는데 LG전자가 6%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5% 올라갔는데 부담스럽다. 조정받을 때 사자. 그리고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의 주가는 3 내지 4일 정도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조정이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며칠 전에 움직였던 대형주 눈여겨보다가 3, 4일간의 조정 과정에서 이 종목 안 가는구나. 한번 친 거야 그냥. 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3, 4일 뒤 또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형주의 흐름은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앞서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형주의 매매 타점은 이 과정에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소형주는 다릅니다. 소형주를 미리 들어가 계실 때에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형주는, 개별주는, 테마주는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상한가이든 10%이든 20%이든 가는 테마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테마와 매일매일의 종목들의 흐름을 판단해서 가는 종목의 타점을 잡아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테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테마가 그날에서의 흐름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리두기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분 등교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두드러진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이 부분 등교에 관한 테마는 연속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또한 기한을 정해두고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해당 관련 종목 중에서 YBM넷 가장 흐름이 양호한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제가 1차로 걸렀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CJ대한통운 이전에 이제 파업이 있었고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 수혜를 받는 그 택배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전날 여러분 그 오픈마켓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태움로지스 한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살펴드리고 하겠고요.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은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다만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많은 종목에서 한 종목만 딱딱 찍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는 오늘 정부에서 미래차 성장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올해 1,000억 규모에 대해서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4,700억 정도 규모로의 미래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연속성도 문제이겠지만 장중 뻗다가 긴 윗꼬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그 하나의 테마는 삼성전자 로봇 사업 진출 테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마의 내용은 오늘 나왔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엊그제 재료가 한번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연속성, 재부각 그리고 하나의 종목들이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의 그 로봇 관련주 종목이 한 15개 종목이 현재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입니다. 이 세 종목은 앞으로 향후의 전망 흐름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한번 내용에 대한 그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아닌데 단일 종목에서의 흐름이겠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상한가 기록한 JLK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잡아보겠습니다.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YBM넷 딱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의 주가는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종목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장중에 올라가다가 계속 윗꼬리를 연속적으로 다는 습성을 가진 종목들이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한번 치기 시작할 때 상한가로 연속해서 움직이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성들이 종목의 습성, 기업의 습성이, 주가의 습성이 그대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습성, 흐름, 패턴, 과거의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도 예상하고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YBM 넷의 주가 패턴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눈여겨볼 흐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증가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거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수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상승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거래가 딱 감소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의 주가 상황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딱 한 번의 거래가 섰습니다.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거래가 중요하겠죠. 내일의 주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 거래량의 형태가 중요한 흐름에서의 종목입니다. 내일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로 유지가 된다.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의 내일 거래량이 감소하는, 오늘 거래량 50% 미만의 거래가 형성이 된다. 더블클로님, 장이 안 끝났는데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10시까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날의 거래량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별로의 구간을 정해서 거래량 상태를 확인했을 때 오늘 총 거래량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마감 시까지 거래를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10시까지의 거래량을 판단해서 해석하면 대략 그날의 거래량이 판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BM 넷 테마의 가치, 재료의 가치 중요하겠지만 거래량의 패턴을 보고 내일장 대응이 가능한 흐름으로서의 접근 가능합니다. 시리즈한통은 이 테마 흐름에서의 내용은 물론 파업도 있지만 물류센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특히 태웅로직스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해석을 드리면 여러분 골든크로스라는 내용에서의 증시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서의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과 중기, 장기 이평선의 돌파입니다. 데드는 반대겠죠. 이 흐름에서의 그 골든크로스가 있는데요. 골든크로스의 해석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이 태웅로지스에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태웅로지스 향후 전망과 시점에 대한 흐름으로 대입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골든크로스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든크로스, 아래에서 위로 치고 가는, 돌파하는, 낮은 이동평균선이 높은 이동평을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의 골든크로스가 있고요. 이 골든크로스와 같은 히든골든,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고 붙었다 턴 오버하는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셉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히든골드, 숨어있는 골드라는 겁니다. 하향 이탈했다가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고요. 붙었다 떨어지는 형태로서의 모습입니다. 히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히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의 분기점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 주가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좀 더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의 기술적 분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든 골드이고요. 하이 골드 세 번째 하나 더 여러분께 팁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이 있고요. 하이골드는 상위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교차하지 않고 올라가는, 보통 추세가 잡혔을 때 이러한 흐름으로 주가가 기차의 레일처럼, 레일 위에 자동차 도로 위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형태로서의
하이골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세가 잡혔을 때이죠. 하지만 방향 전환 시점에서는 이 태웅 로직스 형태와 마찬가지로 히든 골드, 숨어 있는 골드가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흐름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최근 단기간 내에 파업뿐만 아니고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상승 좋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난 저점이 당장의 매물권과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볼 때 이제 거의 매물 권역에 도달하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좀 쉬겠죠. 크게 가격적으로 조정받지 않을 겁니다.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21일 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서야 기간 조정에서의 성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3 내지 4일 정도 조정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이런 모습. 차트에서 많이 보셨죠? 이평선이 흘러가고요. 주가가 이평선과 부딪히는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태에서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아래 꼬리를 다는 형태로 3, 4일 내지 뭐 한 5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요 라인, 최근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에서의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구간에서의 가격이죠. 요 구간 가격에 받쳐두고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로서의 쉽게 가볍게 운용을 하시면 되는 형태로서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로봇, 삼성, 여러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테슬라에서 테슬라 봇이라는 로봇을 만든다는 내용에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 어떤 사람입니까? 저하고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2008년쯤에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언론의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는 왜 만들었을까요? 화성 이주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8년입니다. 전기차 양산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도에 30만 대 생산 판매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 40만 대였고요. 올해 60만 대입니다. 내년 100만 대랍니다. 10년 걸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게 실제 생산이 되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양산이 되는 2018년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상 그 대수 100만 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60만 대였고요. 내년 100만 대 시점에서 주가는 1200불 고점 찍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습입니다. 테슬라에서 테슬라 봇 로봇에 대한 전망치와 전략을 어떻게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습니까? 10만 불, 1억이랍니다. 테슬라 봇. 2030년도에 만들기 시작한다랍니다. 100만 대 만든답니다. 연간. 그 얘기입니다. 삼성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업 모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베스트 팔로우입니다. 1등을 하지 않고요. 1등 바로 뒤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애플을 따라갑니다. 반도체는 인텔을 따라갑니다. 삼성의 전략입니다. 굳이 1등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등 바로 뒤에만 따라간다는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이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바로 따라가자라는 게 삼성의 전략이죠. 팀 신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그리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티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이 3번의 매물이 나오는 권역에서의 시점을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렸죠.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기관의 보유 예수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을 지나고 나서 주가는 바닥점을 찍고 돌아 나가게 됐습니다. 로봇 산업, 저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급합니다. 앞서 테슬라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전기차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완숙되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 8년 흐름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그다지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반 됐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우린 주식 투자자이죠. 숙명은 기다려야 되겠죠. 너무 많이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과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내용에서의 전략적인 내용에서의 분석은 굉장히 긍정됩니다. LG도 로봇 스타를 인수했죠. 현대차도 미국의 그 로봇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삼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산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빠릅니다. 흐름 너무 빠릅니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을 보게 되면 물량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점에서 이제 턴오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장 나머지의 로보스타 로보틱스 흐름에 있어서도 장중 상한가 근처에서 밀렸습니다. 주가. 당연히 우리가 상한가 근처에서 꼬리를 달게 되면 다음날 조정을 받게 된다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죠.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받았고 오늘 상승했습니다. 좀 더 기고 또 상승하고 기고 상승하고 내일 월요일 나누어서 진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어렵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더블클럽과 함께 하신다면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피곤하시고 지금 업무 보시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조금 있으면 이제 취침에 하셔야 되는 피곤하시지만 30분 남았습니다.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요. 그 전에 잠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가야 되겠죠? 우리 아나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시장의 특징 테마 종목 또 세세하게 점검을 해주시면서 언택트 온라인 교육주 YBM넷 그리고 운송, 택배 운송 활력주 관련주는 태웅 로직스였고요. 미래차 기술 관련주는 하이비전 시스템,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 123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가 정말 풍성한 시장이었죠.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 그럼 오늘장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더블클럽에게 묻는다 시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도 질문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그럼 자, 이게 진짜 오미크론보다 무서운 FOMC였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위축시켰던 이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또 내년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죠.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결과 나왔는데 주가는 네.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전날 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극단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 전날 시장에 유포가 됐고요. 미국의 그 금융시장의 특성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악재라고 생각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계속 시장에 유포를 합니다. 충격 완화를 주기 위해서. 네. 호재는 철저하게 정보 그 관리 차원에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악재는 사전적으로 시장에 취재 효과 그렇죠. 버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립 서비스를 정책 담당자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어제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고 시장에서 반영될 거 다 받았고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은 크게 아프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우리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상승의 계기점이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주가 빠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간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단 한 번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주식 투자는 잘 못하지만 21년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그럼요. 시장을 내용 엄청 바라보는 나시죠. 관점, 가이드하는 방법, 네. 그리고 성공 투자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장의 호재이고요. 금리 인상 자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6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노락톡방에서 여러분께 여러 번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는 2.5%까지만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2.5% 금리 수준이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의 고점이 오는 구간에서 흐름입니다. 금리 2.5%. 실제 금리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에 대한 해석이고요. 네. 어제 회의에서도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죠. 실업률, 완전 고용까지 이끌어내겠다. 완전 고용이라는 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시장에 참여해서 내 네.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경기가 최극단의 화랑기라는 겁니다. 이때 주시장의 고점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4.2%입니다. 3.5% 이때부터 주의하면 돼요. 두 지표가 교차되는, 교집합이 되는 금리는 2.5%, 실업률은 3.5%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때는 주식을 팔고 좀 떠나 있자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 네. 좋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금리는 2.5%, 실업률은 3.5%라는 이 지표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앞서서도 또 반도체 관련한 의견도 주셨었는데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도 섹터를 또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소부장. 네. 나눌 수 있고 또 생산으로 크게도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가장 눈여겨보세요? 섹터 이전에 반도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오. 삼성전자가 중요 뉴스에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로봇 제가 말고 다른 반도체 로봇보다 관련? 더 중요한 겁니다. 어머, 뭐죠? 삼성전자가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네. 스위스의 마이크로사로부터 4년 만에 네. 신규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8위, 9위 하고요. 네. 하이닉스는 등외입니다. 네. 시총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TSMC 대만 기업이죠. 대만 기업에도 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강이라고 하지만 그건 메모리 분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분야. 뭐냐면 만들기 쉽습니다. 오. 메모리 분야는 쉽게 말씀하면 저장 장치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장치, 속도입니다. 그러면 앵커, 내가 노트북을 사는데 네. 용량이 큰 걸 사시겠어요? 속도가 빠른 걸 사시겠어요? 전 속도 빠른 게 좋죠.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어. 그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오늘 스위스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4년 만에 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오더를 받았습니다. 오. 파운드리, 주문자 제작 그 방법이죠. 네. 평택에 20조 들여서 그 파운드리 공장들을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네. TSMC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이쪽이 돈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어.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부장은 그 다음이고요. 네. 삼성전자의 흐름을 판단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구나. 오. 그렇다면 관련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로봇 이슈에 좀 가려진 이슈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또. 네. 네. 또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뜨거웠던 이슈, 숨겨졌던 이슈까지 저희 더블클럽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더 세세한 시장 대응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구성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됩니다. 참여 코드는 1234, 숫자 123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전문가님 다음 강의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 흐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황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주가 상승 눈여겨볼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신규 수주를 받았다, 증액을 받았다.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앞서 모두의 지수의 상황과 오늘 장을 분석을 해되면서 3,000포인트와 매물 소화 과정 신고가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죠. 연동해서 그 내용을 끌어와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박스권 돌파입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의 내용은 종합지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에 대한 선차트로서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궤적을 종합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흐름은 빠릅니다. 랜드마크 지수라고 볼 수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펀드를 운용할 때, 저도 펀드 운용했었습니다. 운용할 때 항상 그 고가나 그 윗사람으로부터 질책과 칭찬을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종합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친구는, 매니저는, 운용력은 잘했다.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 같은 운용력들은 그거밖에 못하다. 못한 친구들은 좌천이죠. 그래서 항상 종합주가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종목 위주로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분산하고요. 빠른 종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가벼운 종목 아니고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빠른 종목으로, 랜드마크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과 전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고요.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 최근 내에서 움직임, 흐름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파동의 흐름 자체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최근 흐름에서 우리가 주식을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면 당일 시세 좁은 구역에서 흐름만 보고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매도하고 매수합니다. 큰 그림, 전체 큰 궤적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유 있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앞 모두에 주시장 괜찮다, 앞으로 전망치 나아질 것이라는 해석치를 두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박스권을 선제적으로 돌파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지수 대비 빠르다고 그랬죠. 종합지수는 이제 따라가겠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 있었죠.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내에서 움직였던 동반 업종의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7월, 올해 6월 LG화학, 카카오, 갈 때 제약바이오 성장주, 게임주 엔터주, LG노텍,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죠. 여러분께 해답 다 드렸습니다. 뭘 사야 되는지, 내일장에서 바로 뭘 사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치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 대비해서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지수도 이제 따라갈 겁니다. 오늘 3,000포인트 안착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요. 선도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따라가야 되겠죠, 후발주들. 그리고 나머지 뒤따라가는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따라갈 겁니다. 시장 좋아집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여러분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내용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회사가 분할해서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상장시킨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할 때의 기본 그 지주사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그 과거의 선례가 있어가지고 LG화학이 분사를 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LG화학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채 계속 하반 경직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분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 부분 내에서 핵심 역량 사업을 또 따로 떼내서 상장시킨다라고 합니다. 포스코도 그러한 형태로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 맞고 하반 경직성의 모습에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만도도 그렇고요. 이러한 내용에서의 물적 분할, 회사 분할 흐름에 있어서 그 거래소에서 물적 분할을 하되 이 종목에 대한 동시 상장, 분할을 해서 상장 지주사와 분할한 사가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 잘한 겁니다. 거래소가 오랜만에 잘한 내용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무려 8%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분할해도 제한을 두겠다. 앞으로 상장에 대해서 자회사로 그냥 남아두고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서의 진행을 하라는 메시지이죠. 상장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종목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9%이고요. 장 마감, 장 중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왜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왜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후장의 내용이 나왔었죠. 거래소에서 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장 시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겠다. 나머지 종목들도 장 후반 끝 무렵에 상승 흐름으로 반전됐습니다. 포스코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됐죠.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올라갔을 뿐이지 반전되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제한의 내용의 상황들이 거래소는 계속 그 시세 흐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런 좋은 내용에서의 그 제한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이 가격선에서의 흐름은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항선과 지지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항선, 지지선. 이것만 아실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이 오늘 상승한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과 교차하는 지점이죠. 그러면 내일 장에서 추가 상승의 1, 2% 상승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치가 나타나겠지만 이 가격 부근에서 충돌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부분에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현재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가가 좀 내려오기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다가 진입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큰 조정은 아닙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유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내용 한방 정리되셨습니까? 오늘 내용 여기까지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노란톡방에서 찾아뵙고 시장, 흐름, 내용, 종목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이노베이션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시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톡톡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더블클럽 김대준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알찬 교육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 강의와 또 소통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낳지만 더블클럽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다시 강추위 찾아온다고 하니까 출근길 옷 단단히 여미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